모처럼 시장이 상승다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긍정적인 소식도 좀 들려오고는 합니다. 시장을 압박하던 그 악재들이 어느 정도 완화된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제 만스닥이 됐는데 덕분에 우리나라 시장도 좀 후풍이 불고 있고요. 특히나 뭐 IT 쪽에 오늘 매수세가 좀 강합니다. 한국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이 한번 코멘트 해주시면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예.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추세적인 상승세가 뭐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이 차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저희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7월 달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장을 이끌었던 정책의 힘이 소멸됩니다. 7월 1일이면은 이제 미국 주별 회계연도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 정부의 돈이 모자라는 시기이고요. 또 7월 15일에는 이제 미국의 종합소득세 연장을 했던 부분들이 기한일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7월 초에는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 지원금이 고갈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7월 말에는 실업수당 $600씩 매주 지급했던 그 정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까지 시장을 계속 강하게 만들었고 밸류에이션을 높였던 이 정책이라는 힘이 7월에는 소멸이 되게 되는데 이게 소멸이 되고 난 뒤에 추가로 연장이 될지 여부가 앞으로의 상승세를 이어가게 될지의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8월 달에 미국 의회가 이제 여름 휴가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8월 이전에 무조건 정책이 좀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7월 달에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받았던 그 공짜 돈도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리스크 헤지,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금은 인플레이션의 연동이 굉장히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인플레이션의 연동이 되면 시장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골드만삭스에서는 연말까지 금값이 뭐 2,000불 간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금이라는 안전자산이랑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이 같이 강세를 보인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불편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버블이라는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과 함께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변수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진 협회에서는 이 코로나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3개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점이랑 발리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속되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9월 달에 지금보다 현저히 큰 규모의 고점이 형성될 거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세 번째는 잔불처럼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잔불처럼 계속 주변에 맴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3가지 시나리오인데,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 잔불처럼 지속되는 게 가장 베스트이나 공통점은 결국에는 2022년까지 계속해서 코로나가 저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지금 실업률이 높았던 일시적인 실업률 상승이 아니라 이 실업률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쉽게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아니면 경기 상황도 지금은 돈의 힘이나 정책의 힘으로 버티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코로나가 계속된다면은 더 큰 압박을 느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11일 연속 2만 명 이상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이나 8월 달쯤에 2차 확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이유, 이런 리스크 요인이 아직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 정책을 굉장히 빠른 규모로 크게 쓰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인해서 금을 계속 가져가는 이런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이제 제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은 7월 달에는 좀 정책 공백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받던 돈도 못 받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일어나기는 하나 어쨌든 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7월 달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펠로시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4차 부양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헬리콥터만이를 또 뿌리겠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뭐 가정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7월 달에 정책 공백이 없어서 조금 잘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조금 비유가 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제 경기라는 측면 그리고 정책이라는 측면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7월에는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의 흐름이 이제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버블을 형성을 해서 더 큰 버블을 만들지는 결국에는 재정 정책의 규모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재정 정책 규모는 3.4조 달러입니다. 대규모고요. 네. 공화당에서 제시하는 재정 정책 규모는 1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의 재정 정책 규모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럼 여기서 골드만삭스는 합의점이 1.5조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조 달러 정도의 규모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제시하는 3.4조 달러 정도, 뭐 3조 달러가 된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GDP 피해 금액이 한 2.4조 달러가 되거든요. 그럼 이 2.4조 달러를 모두 상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버블을 형성하고 경기도 부양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거죠, 확실히. 근데 만약에 1조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규모를 한 40% 정도밖에는 부양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60% 정도의 피해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버블이 더 커지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보면 적정한 4차 부양안은 2조 달러가 좀 넘어가면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는 CARES 액트가 2.2조 달러였는데 네네. 한 CARES 액트 수준의 2조 달러에서 2.5조 달러 정도 나오면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근간으로 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아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잔불처럼 계속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이것은 골디락스의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팬데믹이 온다. 존재 심각한 사태가 온다 그러면 물론 주식시장은 또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경기가 완전히 좋아진다. 그래서 좋아졌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GDP 그로스도 있고 성장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으니 조금 이것도 애매하다. 만약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잔불처럼 계속 남아 있으면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골디락스한 시츄에이션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만약에 잔불처럼 지속된다면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고 이제 네. 개선되는 국면으로 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2차 팬데믹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잔불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있고요. 잔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도 계속 쓸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돌이켜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시장의 흐름을 앞서가고 뒤서가고 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펀더멘털, 실적이라는 부분과 매크로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코로나가 잔불처럼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매크로라든가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긴 어려운 거죠. 물론 바닥은 지났지만 어느 정도 계속 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건데. 근데 이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잔불처럼 계속 남아 있으면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어차피 팡이나 망 주식은 계속 힘을 받을 테고 팡이나 망 주식의 나스닥의 한 30에서 35%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으니 기타의 우리가 주변주들, 우리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주식들은 뭐 안 가든 말든 우리가 상관없는 것이고 그거와 연관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라든지 집중해서 투자하는데 개인들이 훨씬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장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코로나 수혜주, 뭐 신재생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라든가 뭐 전장화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와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섹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로나가 잔불처럼 지속돼서 정책이 유지가 된다면 이 버블은 계속해서 유지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시대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도 섹터 역시도 지금 코로나 수혜주라고 말하고 있는 IT주들은 크게 추세가 꺾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어제 나바로 정책국장이 미국 무역 합의를 끝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it's ov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다급하게 또 트윗을 통해서 수습하기도 했죠. 그런데 미중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있으면 있을수록 시장에는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잘 봉합해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뭐 저만의 생각이고요. 우리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지지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자기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걸 블레임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파티가 필요한데 그 파티를 이제 중국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미중 갈등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 꼬리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꼬리 위험이 커지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거나 이슈가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나바로가 미중 무역 갈등이 오버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1차 협상이 이행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고 중국이 대규모로 미국산 농산품을 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1차 무역 합의는 거의 실행은 어렵다라는 건 이미 컨센서스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서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이게 합의 이행이 안 되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안 됐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페널티를 묻게 되면 이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 미중 갈등이 늘어날 수 있는 변곡점을 8월 말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는 그 시점 한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말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는 그 시점이 좀 위험하다. 네. 그러면 그때도 중국에서 그럼 한번 한 달 더 연기를 좀 해줘야겠네요. 그때 연기를 하면 이제 좀 나을 수 있죠. 그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이 조금 더 인기도가 높고 서베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뭐 그걸 떠나서 또 유럽이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뭐 아무래도 지금 포커스가 좀 강한데 뭐 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관련주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정책도 있고요. 유럽에서 이제 파리 기후협약 지금이 이제 5년째 되는 해라서 새로운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를 제시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 트럼프가 얘기한 부분에서 전통 SOC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5G라든가 이런 관련한 친환경 인프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신재생 에너지는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종목 뭐 보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저희는 일단 종목보다는 이제 섹터 위주로 좀 가져왔는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삼성전자 계속 말씀드리고 네네.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2차 전지는 LG화학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저희가 좀 7월 달에 특별하게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편의점 관련주랑 롯데 하이마트 이런 쪽은 왜 그쪽을 좋게 보시죠? 네, 저희가 이연 소비가 7월 달쯤에는 실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어서 네.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는 종목 너무 그리고 기관스럽습니다. 코로나 예. 수혜주 이렇게 개인들은요, 보고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물론 뭐 롯데 하이마트 앞으로 6개월 들고 있으면 좋겠죠. 네. 좋을 수 있지만 너무 좀 기관스러운 종목이고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LG 화학, 뭐 중국의 그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이랑 밸류에이션을 보면 굉장히 뭐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성적인 투자 판단이 필요한 국민인 것 같습니다.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현주 연구위원으로부터 시장 대응 전략, 그다음에 종목들도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